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로 또 보면요. 요거까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경매 건물이에요. 예전에 LS 산전 이제 전기로 되게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용산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1년 동안 좀 비어 있어서 이런 이제 그 감정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이 된 금액을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제가 정리해 준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설비 같은 걸 쓸 수도 없고 다 파열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건물도 외관도 되게 많이 노후가 됐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회사가 낙찰받은 회사가 법인인데 미용기기를 파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세요 여쭤보니 미용기기를 체험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나머지는 사무실 공간으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여성적인 감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외부에 좀 LED나 이런 거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좀 낮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것처럼 앞에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각을 둘러서 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을 좀 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띠만 두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추후에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당장 그때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요. 나눠서 해도 돼요. 1차는 이렇게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수익 됐을 때 그 다음에 전광판 공사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번에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해서 들어갔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용산에 이런 건물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정리를 했는데 맨 처음에 설계를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떼겠습니다. 네. 여기 용산에 대해서 이제 그 설계 과정을 보면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호까지 다 바꿀 수가 없었어요. 창호나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비싸잖아요. 창호값이 많이 비싼데.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5시나 6시면 퇴근하니까 저녁에 시간이 되게 이 사람이 거주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굳이 이것까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저희 철판으로 이렇게 막는 디자인을 했어요. 창은 안 바꿨지만 더 예쁘게 좀 감각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이런 디자인을 좀 구상해 봤고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이제 1억 5천 그러니까 2억 미만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공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바라고 해서 외부에 이런 아시바를 해서 외부 마감재를 부착을 했고요. 이렇게요. 내부도 이제 주차장 면적 정돈하고 입구 정돈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은 기존에 방수도 거의 다 없죠. 네, 다 이제 부식이 되고 그런 부분을 방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방수할 때 좀 주의할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수는 여러분 이제 방수 업체가 해도 되고요. 그리고 셀프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서 좀 더 유익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에폭시 방수라고 합니다. 아까 초록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정이 그러니까 하도, 중도, 상도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하도는 밑에 먼저 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칠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위에가 다 그러니까 칠을 하는 이유는 기본에 대해서 그런 마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도 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하는 거는 맨 위에 상도가 다 하도랑 밀착되기 위해서 중도에 그 중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도를 바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하도 칠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옥상 보면은 금방 뜯기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많이 보였죠. 그건 하도 작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방수 견적을 보면 어떤 데는 좀 싸고 어떤 부분은 좀 비싸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면은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시공을 하죠? 다 시공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샌딩 작업도 다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샌딩 작업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도 칠이 바닥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압착 뭐 이렇게 욕실에 뭐 이걸 붓더라도 면이 뭐 가루가 많고 이러면 그게 잘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면 정리를 하부를 아예 샌딩을 해가지고 기초가 이렇게 보이는 옥상 그 면이 보이는 걸 해가지고 샌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물 세척을 쫙 해요. 가루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도를 바르는데, 하도도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걔를 바짝 마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샌딩을 한 다음에 물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하도를 바르고, 그 작업을 하는 업체와 안 하는 업체는 당연히 견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감재만 보고 녹색질이 되어 있으면 방수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금방 들고 올라오고 수명이 짧은 게 그런 이유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도를 잘 하셔라. 그리고 맡길 때에도 어떻게 밑에 밑작업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방수를 맡겼을 때는 우리가 면적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상 바닥만 해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너 있죠, 코너. 그러니까 옥상에도 여기 벽 있잖아요. 여기 벽에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이 끝부분에서도 물이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꼼꼼하게 잘 타고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벽도 샌딩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얘를 말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1번 바닥하고 2번 벽 올라오는 부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1번, 2번만 끝나면 다 됐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여기 두께가 있잖아요. 벽면에 대해서. 이 위에를 방수를 타고 올라가는 업체,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방수했다라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 위에까지 확실히 해줘야 여기서도 빗물이 많이 나와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면적이 건물 면적만큼이 4면인데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빗물이,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빗물이 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꼭 방수를 1번, 2번, 3번까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수 작업을,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 여기다 아까 제가 사각띠 두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액자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랬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방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돈을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잖아요. 내 그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힘을 어느 부분에 넣을지, 힘을 어느 부분을 뺄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공용 공간에는 여러분 굳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제 입구에는 좀 투자하셔라 말씀드렸죠. 첫인상이니까. 공용 공간, 여기 계단 공간 깔끔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칠이나 이렇게 정리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괜히 돈 쓰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도 사무실을 쓰는 공간을 사무실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여기 부분도 아까 외부에서 철판으로 제가 좀 막는 디자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LED로 많이 하니까 LED로 정리했고요. 네. 내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관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그 약간 뷰티 쪽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컨셉도 같이 잡으면서 외관하고 내부의 분위기도 같이 연결을 해야지만 명품 디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이제 사면은 일반 상품 카피본도 우리가 뭐 거의 똑같다고 보면 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되게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명품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는 4D 시간이라는 거, 4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만든 게 3D는 점, 선면, 2D, 3D 뭐 그런 것처럼 플러스 시간이 흘러도 가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한 부분, 인테리어랑 외관이랑 연결되는 느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컨셉으로 사인에 대한 고민도 했고, 간판에 대해서 내부의 마감재는 어떤 소재를 넣을지, 여기는 아무래도 상업 공간이니까 이렇게 약간 화려한 이런 커튼이나 이런 실버 커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4가지 제품을 팔았어요. 얼굴을 여성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그 뭐 초록색을 막 이렇게 광선을 쐬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름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뭐 노란색 광선을 쐬요. 그러면 그거는 뭐 탄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팔고 직접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이 제품을 파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한 부분이고요. 네, 캐드 도면으로도 그렸고, 이렇게 4가지
광선에 대한 칼라링과 그 위에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 MDF로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예, 요거를 얼굴에다 쐬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시장식으로 앞에 외부에서도 보이고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피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너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공을 철판으로 이렇게 타공을 해서 디자인도 되고 빛도 유입이 되는 그거는 뭐 나무로 해도 되고 철판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뭐 해서 그런 디자인을 컨셉을 해서 이렇게 철판으로 저희가 했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벌써 20년이 넘어갔는데요. 모든 이제 뭐 안 풀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직접 뭐 임장도 가시잖아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울에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뭐 통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뭐 아무리 탁상으로 탁감도 많이 하잖아요. 탁상으로 하는 거나 실제로 보는 거는 정말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타공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햇빛이 비쳤을 때 요 밑에 타공에 또 이렇게 디자인이 일종의 만들어진 빛을 이용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질 때 얘가 또 바닥에 또 한 바퀴를 돌면서 디자인이 바뀌는 좀 약간 그런 재밌는 느낌도 연출해 보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내가 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광선을 씁니다. 초록색 광선 이렇게 하면 예뻐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식 공간도 주고요. 기존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 노후됐고 전기도 다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바꿨고요. 특히 공용 공간에는 여러분 위생도기도 뭐 좌변기나 세면대나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타일도 아까 뭐 10배 이상 나듯이 그런 게 어떤 거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 고급 내가 뭐 호텔급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고급을 써야 되죠. 수입 뭐 그런 네. 뭐 요즘엔 아메리카 스탠다드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많이 또 가격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거 외에도 뭐 디자인이 똑같으면서도 되게 이제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좀 파셔라. 발품 많이 파시잖아요. 우리.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이런 것도 내가 손수 보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하면 좋고요.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피부 관리니까 좀 이렇게 파우더 룸을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그러니까 지하 부분도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누수가 고민이어가지고 당연히 물을 새서 두 번째 방법, 물을 밖으로 빼는 방법으로 정리해서 요거 지하 공간을 이렇게 아까 그 지저분한 공간을 다 정리하고 새로 마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잠깐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으로 저희가 포디자인이라서 포디하우스 특허낸 브랜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낼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받았을 때 수익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저는 직접 이제 해본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재밌게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5분 10분 쉬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 네, 좀 쉬었으니까 네.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내 건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전대 형태로 기존의 임대를 맡아서 또 제 임대를 놓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릴 거는 서울의 이제 등촌동 쪽에 저희가 상가 주택인데 위층에는 이제 주택이에요. 4층에 저희가 통째로 4층을 임대로 바꿨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존의 매입형은 아니고 임대 형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는 한 방에 침대가 2개 정도나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쉐어하우스 수익이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2인실이나 다인실 뭐 이렇게 도미토리 룸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임대 수익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인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2인실 바뀐 공간들이 공실이 나면 오히려 더 손해겠죠. 한 명 있는 것보다 못하다 보니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1인실로 했는데 여기는 특히 제가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도 해보고 남성 전용 쉐어하우스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또 성격이 틀려요. 저도 초등학교 때 화장실 갈 때 뭐 여자들끼리도 막 같이 가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우퉁 걷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꼭 1인실을 선호하고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남성 전용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분을 좀 임대를 놓고 싶다 하면 되게 깔끔하게 하고 그 길도 안전 귀갓길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금액으로 임대를 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옆에가 병원이 있어. 그러면 이 간호사들을 내가 좀 임대 수익을 많이 보고 싶어. 아니면 학교의 학생들을 보고 싶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좋을 것 같아. 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분들을 입주를 받으려면 내 건물이 그 성격이 맞는지,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거칠거나 이러면 여자분들이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노후화가 돼 있고 입지는 좋지만 교통도 편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제가 매입이나 임대를 할 때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분들은 대부분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차가 없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없는 건물은 싸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제 건물을 사서 수익을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가 싸게 사는 것 자체부터가 수익을 또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보증금 되게 서울이지만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제가 임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룸을 4개를 세팅을 하고 1인실로 두기 때문에 금액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임대료 해가지고 37만 원씩 해서 룸 4개 하면 월 148만 원, 그러니까 관리비 빼고 수익이 148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명당 보증금 있잖아요. 또 보증금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4명이니까 40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1,000만 원에 전세 1,000만 원에 40만 원을 계약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들어간 투자 비용은 실질적으로 600밖에 들어가지 않고 공사 비용도 저희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이 안 넘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수익률은 보통 이제 148만 원에서 12개월 하면 12달 연수익률이 여러분 계산하시면 뭐 1,700, 1,8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수익률이 몇백 프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안에 건물 당연히 노후됐으니까 싸게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봐요.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싸게 나온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그래도 이렇게 그 금액에 대한 시세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도 또 마음씨 좋으신 분은 뭐 안 올 10년 동안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발품을 팔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아요. 내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저희 모습도 보이는데요. 너무 심란하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뭐 이제 일이 눈에 보이니까 좀 심란한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가 단열이 안 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열반사 단열재거든요. 얘도 이제 단열, 약간 그 은박 돗자리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얇지만 단열 성물이 좀 높은 편에 속해서 그 통로 복도가 되게 여러분 되게 좁았어요. 이렇게 좁았기 때문에 단열재를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단열재를 놓으면 동선이 더 좁아지니까 놓으면 안 됐고요. 이렇게 열반사 단열재를 통해서 내부 내단열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창문의 개수도 여러분 창문에서도 많이 그 열손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창문도 2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없앴어요. 그냥 막았어요. 그러면 따뜻하겠죠. 창문이 있다고 그저 내가 이 창문을 살릴지 말지.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등으로 정리하면은 그냥 다 막아도 되니까 그거를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단어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또 이제 벽화 그리는 작업인데요. 제일 싼 거는 뭐 붙이거나 뭐 한 거나 그런 거보다 좀 내가 좀 솜씨가 있다 하면은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가 새해에 또 일정이 없어서 이런 벽화를 그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요. 이게 약간 부식칠에 이제 페인트도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아까 그 외벽에 이렇게 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도장 같지만 그것도 이제 다 페인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착의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리고 뭐 스타코 마감이라든지 무슨 마감이든 다 그것도 도장에 속하는데요. 이것도 다 도장으로 페인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식칠을 이게 여러분 이제 철 같은 경우에가 부식이 되면 약간 앤틱하면서 약간 은색의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옥색에 비슷한 쪽빛이 나는 그런 색깔이 이렇게 발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그 부식칠을 또 하면 금방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식되면서 약간 그라데이션, 약간 색깔이 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에 대한 벽화를 한번 마련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컨셉 밤하늘의 별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별도 좀 해보고 막 나름대로 여기서 쉬면서 좀 더 이런 것도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휴식공, 여기는 이제 외부였어요. 기존의 외부인데 신발 벗고 내부에서 좀 내부 공간을 넓히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아까 이 복도폭이 좁은 공간은 네, 단열이나 이런 게 들어갔고요. 화장실도 화장실 타일을 덧방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떠바리라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시멘트나 이런 거를 개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에폭시 본드를 해서 이제 건식으로 이제 타일을 붙이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타일을 여기는 덧방을 해도 돼요. 그냥 타일을 그냥 붙여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비용이고, 이제 제가 셀프 인테리어는 그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인테리어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페인트는 사실은 인건비가 비싸지 자재비는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벤자민 무어라는 그런 약간 수입 페인트 제품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좋은 페인트가 워낙 잘 나와서 뭐 KCC나 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벤자민 무어는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고급이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페인트 그 색깔 많이 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 아까 그 페인트 칠할 때 하도나 뭐 중도나 상도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 페인트가 타일에 잘 붙게 이렇게 찍 일어나지 않게 하도칠을 제가 깔끔하게 했어요. 일단은 세척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도칠을 먼저 하고 그거를 잘 해야 위에 페인트가 잘 부착이 되게끔. 그래서 이거를 컬러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타일을 붙이지 않고 타일 위에 페인트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그 페인트를 사서 내가 칠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부의 욕실을 타일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 공간도 여러분 아까 그 약간 팁을 드렸죠. 화이트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커튼도 화이트 톤으로 이걸 어떻게 이걸 관리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이제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런 아까 이런 몰딩, 천정 몰딩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로 저희가 칠한 경우에요. 그래서 벽하고 올라가는 부분, 바닥재도 여러분 어둡지 않고 화이트 톤이 좋아요. 그래서 뭐 관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둡게만 가지 마시고 임대가 되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관리를 좀 더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밝은 톤으로 좀 고르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염창동 강서구부터 쭉 이제 아까 이 부분은 등촌 부분이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저희가 약수동에 아까 그 각 방에 욕실을 다 집어넣은 그런 사례도 있다 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임대 형태의 청년주택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강서구에 이런 모텔이 있었어요. 동성 모텔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모텔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였어요. 요즘엔 학교 옆에는 허가도 안 나잖아요. 학교 옆에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가시성이 너무 노출된 부분이라 여기는 모텔에 대한 이제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좋죠. 싸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임대 형태로 일단 갔거든요. 임대를 이제 싸게 해서 보증금 여기도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진행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양성화해서 일단 주택으로 수익화를 노렸던 건데, 모텔의 장점은 여러분 이제 저는 모텔이 공부상 아까 건축물대장상이나 용도상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뭐 달방이라고 하죠. 그런 달방도 놓을 수도 있고 숙박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 불법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숙박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텔 같은 경우에 내가 달방을 해도 되고 숙박을 해도 되고, 요즘에 또 법이 바뀌어서요. 1층에 구분 상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로서 내가 뭐 피부관리샵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구분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약간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풀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나 이런 걸 한번 더 확인하셔서 내 지역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외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데어스라는 브랜드의 그런 로고나 이런 거를 간판을 달고, 여기서 이런 조명 다는 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명 하나에 외관이 바뀐 것 같지만 외관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밤에는 이렇게 여기가 나이아가라 호텔 쪽에 대한 바로 옆에 건물이어가지고 그런 수요들은 또 숙박에서는 수요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성을 있는 조명 얼마 되지도 않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입구도 일단 모텔의 지저분한 거 뭐 이런 거 부분 정리하고 동성 모텔에서 호디아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있는 걸 활용을 좀 잘하는데, 이 옆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진다고 뭐 이파리 떨어지고 막 얘기가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를 자르고 그거를 달라고 해서 이런 거를 외부 의자나 이런 걸로 이러고 해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거를 또 활용도 해봤고요. 그래서 내부도 아까 입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구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특히 바꾼 게 없어요. 여기 갈색에 있는 거 화이트로 그냥 시트지로 요거 좀 바꾸고요. 요거 그냥 바꿨어요. 여기 내부 정도만 한 거고 손잡이는 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저는 이런 감촉이나 아니면 그 느낌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잡이 샀고요. 기존에 있는 모텔에 식물들이 많았어요. 화분들이. 그런 거를 좀 더 배치해서 있는 걸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저희 로고 같은 거랑 이런 거를 좀 하겠어요. 요것도 바닷가 가서 하나 제가 주워왔어요. 그걸 하다가 이렇게 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식물은 여러분 정서상에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외부에도 전시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에도 등 설명해 드렸듯이 기존에 이렇게 낡은 등을 이렇게 바꾸면 안에 분위기가 많이 틀려지죠. 그래서 요거 저는 일단 갈색이, 예전에는 이런 갈색 톤에 대한 마감재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인데 그런 부분만 없애도 좀 약간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색 부분 바뀌고, 그리고 항상 제가 명품 얘기하면서 컨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작거나 크거나 나는 어떤 분위기로 갈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왕자 컨셉의 디자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13군데도 사람은 각각 자기만의 뭐 화성난 금성용가 이런 책도 있듯이 각각의 자기의 소우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우리별에 대한 느낌으로, 여기는 저희는 명칭도 한남별, 뭐 사당별, 뭐 역삼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그런 소행성의 그런 느낌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어린 왕자 책을 보시면 컬러가 약간 그 푸른색의 그런 컬러랑 옐로우 톤이랑 이런 그 컬러가 있어요. 그림의 컬러가. 그런 걸 이용해서 내부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페인트 질도 이왕이면 그런 컬러를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갈색 대신 제가 노란색을 선택하는 게 또 노란색의 느낌이 아까 흰색도 확장된 느낌이잖아요. 노란색도 눈에 잘 띄죠? 어린아이들 병아리 노란색이요. 그래서 이렇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컬러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등도 여러분
컬러에 대한 개념인데 등도 어떤 이런 형광등 색이 있고 어떤 색은 노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대를 잘 놓은 것도 그 등 색깔 때문에 또 임대를 잘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컨셉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입주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느꼈을 때 처음에 보는 느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이 되고 짐을 치우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이미 물건을 빼셔야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게 그 공간을 빼고 버릴 건 버리고 하고 방을 보여야죠. 금방 나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리만 돼도 집이 크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조명 하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딱 들어오면은 그 스탠드 등 옐로우 톤이 감성적이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등을 켜지만 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영화나 보면 촛불 같은 거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이나 그런 옐로우 톤이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쉬고 싶잖아요. 집에 오면 편안할까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광색보다 전구로 옐로우 톤을 두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탠드 하나 코너에 두고 왔을 때 그거는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런 편안한 느낌을 두고 좀 넓으면서 쾌적한 느낌을 주면 아무래도 계약 성사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정리를 했고요. 여기 의자 이거 보이시죠? 아까 나무 잘라놓은 거랑 그 외부에 그 주차장, 저희는 주차장을 안 써도 되니까 필요한 한 대 정도만 두고 외부 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마당처럼.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도 막 옛날 모텔 그런 느낌하고 저희도 맨 처음에는 똑같았고, 얘를 어떻게 할까 맨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되지만 또 기대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부를 봤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카운터 이런 부분들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형태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공용 주방, 그 다음에 공용 저희 같은 경우 북카페라든지 이 안에 공간을 공용 주방으로 해서 빵도 구울 수 있게 오븐까지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저희가 내가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여기는 개방감이 있어야 되니까 유리는 털고 여기다가 바 의자를 놓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내랑 여기랑 소통을 하고, 이쪽에도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벽으로 닫혀 있어서 공간이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한번 오한마지를 해봤어요. 그 무거운 망치로 이렇게 해봤는데 벽면을 일부 뚫었어요. 그러면 벽이 깨지면서 내부까지 보이면서 거기는 북카페 공간으로 제가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손수 오한마지 거칠게 한 거라서 이렇게 이런 자국들도 보이죠? 이거를 뚫고 여기가 안에 북카페 이제 책장을 놓고 안에서 책도 볼 수 있고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린 왕자 컨셉으로 옐로우나 블루톤으로 컬러를 정하고, 요 어린 왕자가 서 있는 느낌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신이 몇 시 오면 나는 언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문구도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개방적 있게 벽면을 뚫어서, 얘를 철거를 다 하면 여러분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뚫어주시고, 이렇게 의자 다 활용했죠 제가. 네, 굳이 사실 필요 없고 있는 거 활용하셔서 충분히. 요즘에도 당근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되게 효율적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다 옛날에 모텔에서 썼던 거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다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해서 요 안에 예쁜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 해가지고 돌이나 예쁜 돌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밖에 조명 바꾸고, 이 의자가 바 의자예요. 아까 기존에 이제 세탁기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걸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오븐 놓고 공용 주방으로 저희가 정리했고요. 네, 그 인포데스크를 이렇게 바우자를 놔서 안에 주방 공간, 공용 주방을 만들어서 서로 앉아서 얘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룸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 보면은 되게 일단은 첫 번째는 침대가 고민이었어요. 침대가
이거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하지? 다 버릴래니 요즘에는 버리는 것도 돈이고 뭐 이걸 살래니 사는 것도 돈이고 그랬는데 일단은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 침대는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이라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얘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에서 가전제품 중에서 냉장고가 가장 비싸다 하잖아요. 그 몇십억 대는 그 아파트 혼자 그 자리를 차지하듯이 이 모텔 건물에도 호텔이 그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었어요. 사람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더 쾌적해야 된다 해서 침대는 과감히 버렸고요. 그 1인 침대 이런 거를 가벼운 거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할 건 활용할 건 활용하고 아까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볼까요? 제가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다 갈색이었잖아요. 다 도장을 했습니다. 도장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침대도 1인 침대를 바꿔서 공간을 좀 넓게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책상이나 아니면 기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상 공간이나 이렇게 기존의 냉장고는 기존에 모텔에 있었던 냉장고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여기 베드를 2개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실마다 각각 공간에 맞게 이렇게 레이아웃해서 여기는 제가 외국인도 에어비앤비에서 프랑스 친구도 와서 쉬었다도 가고 그리고 제가 초창기 벌써 7년 전에 했던 모델이라서 청년주택을 시범 삼아서도 해보고 월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받아보고 수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룸이 20개였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내가 관리를 할지 아니면 관리자를 뒀을 때 수익률이 룸이 몇 개가 이상적일까 그리고 그거를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지만 내가 모텔이나 이런 거 숙박시설이나 그걸 매입할 때도 최상의 수익의 룸 개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모텔을 매입할 때도 수익이 자연적으로 잘 나올 수. 왜냐면 방이 작은데 내가 관리를 안 할 건데 관리자의 기본 수익은 기본 인건비는 있잖아요. 그게 지출을 빠지면 수익률이 적을 수 있는데 룸이 몇 개 이상이 되면 수익이 남는 그 손익분기 구간이 있습니다. 그 룸 개수나 그런 수익을 잘 따져보고 모텔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도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고시텔이든지 뭐 원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의 이런 이제 방향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결국은 구조는 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부도 설비나 이런 것도 정리하고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면 아까 뭐 1층에서 2층에서 뭐 구조에 대한 건들다 이런 거는 대수선 신고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저는 이것만 잘해도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경매를 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지만 어떤 부분은 그분 지금은 지하가 여러분 이제 주택으로 용도로 안 되는 거 바뀐 거 아시죠? 이제는 지하에 방을 못 놔요. 신설할 때. 근데 그 당시 그분은 경매에 지하만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대신 방수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싼 지하만 보셔서 싹 바꿔가지고 임대에 놓으면서 수익을 많이 지하만 모셔서 수익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익 아이템 중에 중요한 건 또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건물이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상업 공간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람이 솔직히 내가 저기까지 가면서 걸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입구에 엘리베이터 하나만 해도 그 건물의 입점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임대율의 상승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건물 가격을 책정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임대 수익률로 임대료로 건물가를 상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면 내 건물은 몇 억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찾아서 이거를 내가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건물을 엘리베이터에서 정리해서 되팔면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는 수익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서 공사에 대해서 건물을 디벨롭한다. 그리고 아까 증축에 대해서 서초동 건물
보셨듯이 무조건 입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을 뭐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거는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건물에 층고를 올리면 수익이 더 하겠는데 이런 판단이 드시면 중축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사례를 봐서 보여드리면서 엘리베이터 부분, 아까 수익 아이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임대 계획은 가장 큰 부분이 고민이 뭐죠? 타 공실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요즘에 저는 건물주가 영업하시는 분 많아요. 네, 건물주도 일단은 그 정보에도 뛰어나야 되고 어떻게 할지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천에 대해서 여기는 젊은 여자분 이제 건축주셨는데요. 저하고 소통이 잘 돼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춘천에 동그란 춘천역 있는 부분이었는데 동그란 건물인데 왼쪽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의 반 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기존 소유된 부분이 오른쪽을 정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매입해서 전체 리모델링한 사례예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이 이랬고,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게 왼쪽은 돌이라서 마감재는 더 비싸요. 오른쪽도 아까 페인트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이것도 미장 스톤이라고 페인트예요. 그래서 페인트 질은 더 싸고 돌은 화강암 종류였거든. 기존에 붙인 타일들이요. 돌을 붙였는데 얘가 더 비싸지만 트렌드 디자인상으로는 얘가 더 안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위에 도장칠을 한 그런 스톤 느낌으로 도장칠을 한 사례고요. 그걸 할 때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도대체 내 건물에 어떤 위치에 최적화될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은 좀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고, 여기 보면 저는 디자인할 때 앞에 유리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예산에 맞게, 제가 단계적이나 이런 예산에 맞게 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꼭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나고 오픈을 해서 여기다 조명을 설치해서 약간 밝은 느낌으로 그냥 갔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경매에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고, 입지는 좋았어요. 네, 터미널도 있었고, 뭐 여기서도 가까웠고요. 근생 건물이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어도 다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중축을 하거나 공간이 없으면 외부를 빼내야 되는데 그 용적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이 건물에 그 면적을 다 쓰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이미 용적률을 초과한, 옛날 같은 경우는 초과해서도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맥시멈으로. 그래서 어떤 거를 뭐 설치할 수가 없는 건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외관 디자인도 되게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당연히 디자인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금액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3D로 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종 이미지가 결정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돌을 붙이면 어떻게 되지? 뭐 유리로 느낌이 요즘에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3D상으로 돌려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도 만들어서 야, 이런 느낌입니다 하고 입체적으로도 한번 보기도 하고요. 자, 평면을 한번 볼까요? 기존에 이런 동그란 건물이고 전에는 소유주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빨간 부분이 있죠. 기존에는 건물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보이시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을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에 입구거든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쭉 동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타고 올라가는 형태, 2층, 3층, 뭐 4층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의 계단이다 보니까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기존에 이제 병원이 있었었고 치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요즘에는 그 메디컬 건물이 임대가 잘 안 되는데 그 분양할 때 메디컬 건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얘네는 우리나라도 MSO 회사들이 생기면서 의사는 진료가 보고
또 세팅을 다 뭐 인력이나 인폼 데스크나 이런 거를 다 인력 세팅이나 관리를 또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료만 하고 싶어 하면서 그 MSO 회사하고 수익 배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진료만 보고 MSO 회사는 그 인력 관리라든지 세무나 법무적인 부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합법화돼서 그렇게 정리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건 같은 경우는 메디컬 건물로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그 메디컬 건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걸로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바뀐 건물이고요. 여기도 저는 요즘에 LED가 너무 잘 나와서 수명이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LED를 해서 여기 가시성이 되게 좋은 건물이라 밤에도 빛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에는 무조건 저는 입구는 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으로 조명 많이 써서 옐로우 톤도 아까 확장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동선입니다. 네, 뒤에 엘리베이터 놓는 부분은 후면에 정리를 했는데요. 다행히 여기는 고민을 많이 한 게 이 공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빔이라고 하죠. 이런 철골로 해서 빔 구조로 해서 구조를 짜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기존에 여기가 없었고 그냥 벽면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하고 동선도 길게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세의원이라든지 병원 건물로 이렇게 사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내부를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방수칠 보셨죠? 이렇게 샌딩한 자국 있죠? 물갈기 한 거요. 그렇게 이런 작업이 있어야 이렇게 지금 이분은 하도를 바르시는 거거든요. 꼭 3번 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를 끝까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바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벽면도 이렇게 올려서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 돌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부랑 벽면 1번, 2번만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춘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메디컬 건물로 디벨롭해서 임대를 다 맞춘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놓으면은 좋겠는데 내 건물에 이미 건폐율이가 용적률 꽉 찼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떡하지? 라는데 여기 팁 하나 알려드리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건폐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 지금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도 없고 네, 이거를 이미 꽉 찼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건폐율이 내가 뭐 40인데 40을 다 썼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성남에 있는 쪽 건물인데요.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빌딩인데 상가 공간이고요. 이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창문들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저희가 셀렉을 한 이유는 기존에 창문이 없으면 벽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벽은 다 구조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지면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과정도 복잡한데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기존에 있는 창문이니까 오픈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층별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공간을 저희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유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느낌도 기존에 애당초 초창기에 이러한 엘리베이터가 이미 계획한 것 같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시 별도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로 가식성 있게 이렇게 유리로 했고요. 저희 하면 한 1억 정도 하면 됩니까? 이거는 약간 그 평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좀 있어요. 1억대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구조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비해서 구조 견적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처음엔 엘리베이터 있었거든. 그거 한 1억 정도 하면 가능한가요? 네, 그 정도,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이제 팁 하나 종류인데, 이거는 건축 전공하시는 분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없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기존 건물에 당연히 구조 진단을 받아서 안전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이 부분 얘는요, 건물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구조 안전 진단이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 디테일한 도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존 건물이고요. 이쪽이 신설된 그 엘리베이터의 부분에 대한 이제 면적이라 보면요, 중간에 조인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라호텔 공사할 때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건물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무너질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도 구조로도 안전하게끔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의 건물이지만 건물의 구조가 따로 형성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건물 안전 진단이나 구조에 대해서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이제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여러분 도로 사선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조권에 대해서에 대한 사선은 아직도, 왜냐하면 1조권은 다 누구나가 대한민국 사람이 보장을 받아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1조권에 대한 사선 제한은 있거든요. 그런 상업지역에는 근데 1조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기존의 건물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건폐율과 그래도 프리하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놓을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에 대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 제가 신사동에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할 때 강남 그 신사동 가로수길 그런 쪽 있잖아요. 그 안쪽에 들어오면 세로수길인데 그쪽에 저희가 쉐어하우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존의 주택을 상업 건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을 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생을 주택으로도 용도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상향 구간이 있고 하향 구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적, 우리가 연면적에 대한 여유는 있지만 주차장에 부지가 없어서 못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에는. 그래서 내가 용도를 바꿀 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당 아니면 몇 회배당 몇 대 이게 다 지역의 지자체 조례도 다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 면적이 있는지, 내가 그게 다 면적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턱대고 이거를 용도를 바꿨다 하는데 주차장도 확보 안 하고 바꾸면 불법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 아까 노란색 그 불법 건축물 딱지 보셨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시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용도에 맞게 내 위치에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있는 이 건물은요, 제가 재작년에 22년도에 이제 완공을 한 건물인데요, 이제 서초동 그 사옥을 신축을 해드린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올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제가 PM으로 역할을 해드렸는데, 땅은 건물주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주차장으로 되고 있던 부지였는데, 근데 이게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신축을 바로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땅 해결하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소유권 정리하는 데만. 네, 소송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최악의 단점은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 여기 큰 대로변에 그 안에 낑겨 있는 건물인데 서초동이다 보니까 바로 역 근처라 입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 한 평에 얼마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좁은 공간에 특히 강남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큰 크레인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타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큰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게 협소한 공간이나 특히 민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토목공사비만 저희가 1억이 견적 차이가 난 게 이유가 뭐냐면, 토목공사가 오면 민원이 되면
공사가 쉽게 진행이 안 돼요. 바로 뭐 소음에 대한 데시벨 체크 들어가고 무조건 중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중지되면서 되게 연기돼서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이거는 되게 난해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막 철근값 올라갔었잖아요, 재단. 그때 이걸 하는 공사 도중에 예, 이런 자재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입구에서 그 옆집이 기존에 여기가 차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썼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상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건 나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철근을 옛날 방식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인력을 해서 짊어지고 이렇게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 건물은 철근을 나르는 너무 차가를 못 들어가게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좀 난해했던 공사였습니다. 보면은 방금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토지를 샀다 했는데 기존 건물 비포가 구축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예. 여기는 이제 나대지였습니다. 기존의 나대지이고 이건 비포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했던 거고요. 여기는 그냥 나대지 주차장인 건물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 단계에 디자인 한 거를 실제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D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3D 건물이었고 이거는 실제로 건물을 3D 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아까 제가 어제도 강의해 드렸는데 본 설계 과정이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여기가 보면 주차장이 저는 좀 문제라고 봤어요. 기존의 설계안에 보니까 여기 1층에 저희가 주차장을 대수를 아까 면적에 대비해서 면적당 필요한 주차 대수가 나오면 여기 필요한 주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네요. 6대밖에 그 건축사가 더 이상 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여기 이거 하는데도 사실은 몇십 번을 이렇게 돌려봅니다. 저희가 최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뭐 몇 메타 정도 확보하고 차는 돌렸을 때 몇 메타 확보하고 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획을 잡는 요 6개 정도의 공간을 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강남이다 보고 사옥이다 보면 다 차를 갖고 움직일 텐데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해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사는 기본 고정관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설해라, 기계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는 위험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계식 주차의 필요 면적이 있어야겠죠. 이쪽에다가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필요 면적에 의하면 이쪽의 부분이 건물이 잘린대요. 강남 건물이 건축이 평당 얼마인데 이거 잘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거 몇 평 잘려봤자 주차장 8개 더 쓰는 게 낫지. 그게 더 저는 가치다고 봅니다. 해서 저희가 이건 이제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뭐 잘 되고 있는지 체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건물을 한 2평 정도가 전에 손에 났지만 여기가 8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건축 이런 PM 하시는 분의 컨설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안목을 보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도 어느 분이 잘하는지 맞는지 그때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저희 건물을 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축보다 건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업은행 건물을 증축하면서 입지가 좋으면 증축에 대한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신축하고 이제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축은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보다 공사기간이 짧겠죠. 왜냐하면 구조를 건들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짧으니까 비용 부분도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골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부, 외부 마감재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토목이나 골조 공사 비용을 한 많게는 40에서 50% 정도를 신축에 비해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축보다 기존 건축의 특례를 적용해서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의 건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양재동 사거리도 그 어떤 그 기업의 법인 기업에도 건물에 대해서 컨설팅 한 부분인데 기업 상가 건물이 있는 거 입지도 너무 좋죠. 거기가 이제 앞으로 개발도 많이 될 이슈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털고 신축을 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갈지 털고 신축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경매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분이 이게 리모델링이 날까요? 신축이 날까요? 가장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신축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하면 예전에 그 건축법은 예전에 승인 났을 때 사용 승인 났을 때 그 법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평 이제 기존의 100평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80평, 뭐 60평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법으로 리모델링 하면 옛날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평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신축으로 하면 그걸 털고 현행법상에 대한 그 용도를 그 면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연면적이 좀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겠죠. 그럴 때는 정말 리모델링을 잘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서 요즘에 ESG 뭐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줄일 수도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 서초동의 그 공사처럼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요즘에는 너무 그 관계자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제발 민원을 안 오게 전화 안 오게끔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주로 땅을 파거나 지하를 파거나 이런 데서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진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크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뭐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균열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기존의 신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도 얼굴이 다 틀리듯이 건물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 건물이나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주가 모르면 좀 손해보는 뭐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리모델링의 한계, 이게 단점에 해당되는 건데요. 골조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천정고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어요. 네, 마감재를 털어서 조금은 노출 천정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이제 구조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천정 한계에서 낮은 천정이라면 좀 어쩔 수 없이 낮은 천정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아까 그 중요한 게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털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털기 전에 전기나 설비 배관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경우에는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여기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명도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낙찰받아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들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런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도, 네, 소방에 대해서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 소방이
점점 더 강화됐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호텔에서 불도 나고 이게 지금 이슈화가 많이 돼요. 옛날 법을 그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각 그 전문가들의 고민을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서울시 이런 그런 초청이 와요. 이렇게 회의에 들어와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하는데요. 이런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화된다.